저희 팀 원 그 서빙 로봇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구현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팀을 칭찬하는 과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미션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결과를 보여드려야 저희 미션이 잘 이루어지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진을 넣어보았습니다. 네, 초기 위치 여기 1번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번에서 음식을 받으면서 5초 동안 대기하고 3, 4, 5번을 거쳐서 음식을 서빙한 이후에 이제 6번 위치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컵과 접시를 가져다 주는, 경로가 잘 이동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지속되니까 쭉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이제 프롬프트가 잘 뜨는지도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배속 이어서 5초가 조금 짧을 수 있는 점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음식을 받았고요. 음식을 받아서 이제 3번에서 테이블에 서빙을 완료했습니다. 4번 위치로 이동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4번에서도 음식을 무사히 서빙을 했고요. 네, 5번 위치에서도 무사히 서빙을 하고 이제 자신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설거지 해라 하고 이제 마지막에 프롬프트가 띄워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탑다운 형식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서빙 로봇이 서빙을 자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핑과 로컬라이제이션, 즉 자신이 서빙하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맵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기가 서빙하는 곳에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계이고요. 그렇게 매핑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자신이 서빙하는 장소와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가야 할 경유지에 대한 패스를 플래닝하게 되는 내비게이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야 하는 3번, 4번, 5번, 6번에 대한 경유지가 입력이 되면 그 해당되는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로는 그 경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저희는 웨이포인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move along the waypoints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구성이 되고요. 그럼 저희는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로봇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활용했는가를 말씀드리면 ROS에서 주어지는 내비게이션 스택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방금 보여드린 모든 이제 단계들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은 ROS 안에서 내비게이션 스택을 활용해서 이제 구현한 내용들입니다. 네, 각 단계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핑과 로컬라이제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내비게이션 스택을 활용해서 어떻게 맵을 만들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서빙 로봇이 서빙하는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G매핑 노드를 통해서 오른쪽과 같은 스태틱 맵을 만들게 됩니다. 이 스태틱 맵을 만들게 되면 ACML 노드는 이 맵과 그리고 레이저 스캔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펄티클 클라우드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으니 자신이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한 패스를 플래닝하는 단계이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인풋들입니다.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레이저 스캔 토픽과 그리고 아까 로컬라이제이션 단계에서부터 다 얻어진 오도메트리와 맵 그리고 TF 토픽을 통하여서 무브 베이스라고 하는 노드를 통하여서 결국 경로를 생성하고 경로까지 따라가는 이제 CMD 벨 토픽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제 무브 베이스 노드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텐데요. 안에 보시는 것처럼 로컬 코스트 맵과 로컬 플래너 그리고 글로벌 코스트 맵과 글로벌 플래너가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글로벌 플래너와 로컬 플래너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브 베이스 노드는 자신의 경로를 생성하고 그 경로대로 따라갈 수 있는 토픽을 발행하는 노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잘 생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글로벌 플래너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웨이포인트와 스캔 그리고 맵, TF, 오돔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브 베이스 노드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컬 플래너는 스캔 토픽과 오돔 토픽과 TF 토픽을 활용해서 글로벌 플래너가 설계한 경로를 바탕으로 움직이지만 로컬 맵 안에서 실시간으로 경로를 수정하면서 패스를 플래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였던 액션 토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토픽은 무브 베이스 노드와 내부적으로 무브 베이스 노드와 이제 액션 서버라고 하는 노드가 있는데 이동 명령과 관련된 이 노드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토픽을 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트 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코스트 맵은 아까 글로벌 플래너와 로컬 플래너와 의존적인 상태에 있으며 이 코스트 맵을 통하여서 이제 글로벌 플래너와 로컬 플래너가 각각 전역 경로와 그리고 이제 지역 경로를 생성해서 전역 경로는 전체적인 경로를 계획하고 지역 경로는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는지 파악 및 회피해서 경로를 재계획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는 Move Along the Waypoints, 실질적으로 경로를 따라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waypoint.yg라고 하는 moving to waypoint라는 노드를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6가지의 경유지들을 이제 moving follow the waypoint 노드, 즉 custom follow waypoint python의 노드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드는 이제 state 머신을 통해서 자신이 경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로를 잘 갔는지 3가지 상태를 반복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6가지의 경로를 다 따라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waypoint.yg 파이썬은 웨이포인트를 말 그대로 퍼블리시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을 퍼블리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커스텀 팔로우 웨이포인트는 자신이 가야 하는 경로지들을 받고 스테이트 머신을 통해서 이제 받은 후에 따라가고 잘 도착했는지에 대한 상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각각의 상태를 공유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석세스라는 이제 그 아웃풋을 내보내면서 상태를 이어가는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넣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매핑과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패스 플래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브 하는 부분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매핑과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입니다. 이제 매핑 이후에 맵 서버를 통해서 맵이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맵이 이렇게 집에 나가 있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확인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맵과 오돔가의 위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맵과 오돔가의 TF 토픽을 이런 식으로 발행하고 정의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제 맵의 위치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번 위치였던 시작 위치가 문제가 조금 됐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000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0.5, 0에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폰 포인트를 바꿔보니까 파티클 클라우드랑 레이저 스캔의 토픽들이 제대로 RBG상에서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웹2 오돔에 대한 토픽 위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었고요. 그리고 맵 야물점 파일에서 오리진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원래 -100, -100, 00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었더니 네, 제대로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패스 플래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게 사진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왼쪽 사진에 보시면 초록색의 그 글로벌 패스가 이 벽과 굉장히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파라미터들은 코스트 스케일링 팩터가 1이고 트랜스폼 톨러런스가 0.5였는데 이런 식으로 붙어서 이동하니까 로봇이 이제 벽에 부딪혀서 이제 제대로 갈 길을 못 찾는 오실레이션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코스트 스케일링 팩터를 10으로 늘렸습니다. 이 코스트 스케일링 팩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트 맵에서 실질적으로 로봇이 갈 수 있는 경로를 조금 더 넓게 형성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형성을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벽에 붙어 있는 곳에서 벽에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width와 height를 바꾸어 주었는데요. 이것도 로컬 코스튬의 파라미터였습니다. 이 부분은 왼쪽에 보시는 바가 width와 height를 5로 했더니 잘 가지 못하는 환경인데요. 이것은 로컬 커스텀 맵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이 볼 수 있는 환경이 5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넓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너무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제대로 된 이제 자신이 실제로 주행해야 될 로컬 플래너를 생성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주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width와 height를 1.5로 줄여주니까 자신이 가야 할 센서 데이터와 자신이 가야 할 부분에 대한 정보만 받아서 조금 더 정상적으로 잘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move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바꿔주기 위한 목적은 5개의 웨이포인트의 토픽과 그리고 패스레디 메시지를 파블리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딕셔너리 형태로 XY에 대한 좌표를 이제 5개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발행할 my 웨이포인트에 웨이포인트들을 저장하고 이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start 커맨드를 발행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림 2, 3에서 알 수 있듯이 연결된 서비스 서브스크라이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행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해서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스텀 팔로우 웨이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웨이포인트에서 진행 현황을 알려주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푸드를 받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서빙을 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네, 프롬프트에 띄워주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한 분이 에러를 해결하고 한 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구현해서 기능을 제공하면 그 구현된 부분이 다른 사람의 로컬 환경에서는 제대로 이제 돌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를 들어서 터틀봇이 스폰이 되지 않는 에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월드 파일에서 이런 식으로 URI 부분이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맞춰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맞춰주지 않고 상대 경로로 하지 않고 이제 절대 경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사람 것 기준으로 먼저 워크스페이스 구조를 일치시켰고요. 그리고 자기 워크스페이스 기준으로 URI를 정확히 기입하는 방법으로 에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연 방지 대책 및 개선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추후에 저희가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할 때는 팀원 간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워크스페이스의 구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리드미에 잘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칭찬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각각의 로컬 환경이 어려워서 맞지가 않았어서 이제 각자가 개발한 기능들을 서로가 잘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힘 빠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서로가 이제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이제 포기하지 않고 개발을 잘 정진했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강사님 혹시 피드백 주시거나 질문하실 내용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팀원분들이 그 역할에 대한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각 팀별로 이제 인원별로 어떻게 그 역할 분배를 했는지 일단 그거를 들은 다음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는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그 저희 리드미에 적혀 있는 부분 좀 공유해 드리면 될까요? 아, 네, 그냥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이제 매핑과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은 제가 이제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플래닝 하는 내비게이션 부분은 정빈님께서 맡아서 해주셨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프롬프트와 환경을 통합하는 과정들은 유진님과 그리고 사장님께서 같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역할 분배도 그렇고, 일단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분 다 이제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일단 트러블 슈팅 아까 그쪽 보니까, 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다들 고생 정말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파라미터를 수정하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고생하신 만큼 많이 배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막 진행을 했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고 그냥 그 각각 요소 하나하나 아까 그 파라미터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아 진짜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특정 아까 그 코스튬의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도 원하는 저기 주변 환경의 요건에 맞춰서 그걸 수정해 가면서 과제를 수행한 것 같아가지고 제 입장에서 되게 뿌듯한 것 같고 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원들한테 혹시 더 질문하실 내용은 없으시고요. 네, 뭐, 다들 분배를 잘 했기 때문에 역할 분배 잘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제가 저번 세션 때, 추가적인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일주일 시간 동안 굉장히 이것만 해도 빠듯하셔가지고, 못했으실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뭐 실제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셔도 더 도움이 많이 개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이제 그때 지난 세션에서 제가 이 난이도 그냥 처음 시도하기 전에 난이도에 대해서 별 5개 중에 몇 개냐고 여쭤봤던 것 같은데 혹시 수행하고 난 이후에 어 난이도 1팀이랑 2팀 각각 난이도 궁금합니다. 체감 난이도. 네, 저희 팀에서는 제가 대표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강사님께서 주신 코드들이 너무 잘 짜여 있어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자체를 빌드하는 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서로 그 환경이 많이 달라서 그랬던 건지 진짜 로스에서 막 볼 수 있는 에러란 에러는 이제 다 보고 서로 막 새벽까지 계속 제가 에러 헌팅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막 줌으로 공유해가지고 막 하나하나 다 잡고 서로의 에러를 막 잡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스적인 측면에서 리눅스적 측면에서 엄청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3점 정도? 네, 감사합니다. 일단 1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걸 겪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현업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팀 셋업이 잘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고 그걸 미리 겪어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개발 환경 통일이 중요하고 이런 걸 겪어보셨으니까 저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얻어가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게 받아들이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